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네, 디스플레이스드 팀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디스플레이스드가 소개한 4가지 분야의 연말 결산 투표 결과를 공개하고 비하인드 스토리를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먼저 국제 이슈입니다. 34호에 실린 히잡을 착용하지 않은 여성들에 대한 이란 정부의 탄압과 여성들의 행진을 다룬 기사가 가장 많은 득표를 했어요. 그럴 수밖에요. 지금 가장 잔혹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더 관심을 가져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33호, 29호, 27호 순으로 득표를 했는데요. 그중 러시아 난민 발생에 따른 유럽 각국의 대응과 영국, 르완다 간의 난민 이송 합의 문제에 대해서 지은쌤이 작성을 해주셨죠. 두 기사나 탑4 안에 들었는데요. 소감이 어떠신가요? 네, 일단 너무 감사한 일이고요. 제가 열심히 쓴 글을 많이 읽어주시니까 뿌듯합니다. 둘 다 할 말이 되게 많은데 일단 러시아 전쟁 난민 발생 같은 경우는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문제고 많은 나라들이 유럽의 국가들이 정치적, 경제적으로 엮여 있어서 어떤 가치 판단을 하기는 어렵다는 생각을 가지고 글을 썼어요. 그래서 그냥 건조하게 사실관계만 전달했던 게 좀 더 구독자분들께 닿았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영국, 르완다가 난민 이송 합의 문제 같은 경우는 해외 매체들의 글을 많이 볼 수 있는 계기가 됐어요. 가디언지나 BBC, 알자지라, ECRE, 에크레 이런 연구 보고서들을 많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고 또 이후에도 제가 그냥 어떤 이슈에 대해서 공부하고 싶을 때 국내 기사에만 의존하지 않고 해외 글들도 찾아볼 수 있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아시아의 아프간 난민 상황에 대한 시리즈가 아쉽게도 순위에 들지는 못했어요.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한 기사, 지몬미에 선정되었는데요. 아프간 시리즈를 작성했던 소윤쌤은 어떠셨나요? 네, 저는 3편을 연달아서 아시아의 아프간 난민 상황에 대해서 다른 글을 썼었어요. 저도 유럽이나 우리나라 상황에 대해서만 자주 접했었는데 아시아의 여러 지역별로, 국가별로 알아보다 보니까 정말 수없이 많은 기사들을 찾아봤어야 했고 또 어떤 나라의 이슈에 대해서 이것이 맞는 걸까 생각하면서 다양한 신문을 크로스 체크했던 기억이 남는데요. 밤을 새워서 썼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각국의 보호 실태가 그렇게 좋지만은 않아서 찾아보면서 많이 안타까웠고요. 그래도 시리즈의 마지막 기사에서는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는 난민들의 노력을 다뤘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활동들이 더 많아지면 좋겠고 더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도 계속해서 그런 활동들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네, 다음은 국내 파트입니다. 국내 파트에서는 가장 많은 표를 얻었던 기사가 성정체성을 박해 사유로 인정하고 난민 지위를 부여한 우리나라 고등법원 판례에 관한 기사였고요. 그 다음으로는 난민 공공임대주택 신청 자격 인정 판결이었고 또 3위는 사회통합 프로그램 교육 대상으로 난민이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했던 기사였습니다. 그리고 4위는 우크라이나 고려인 난민 소식이었죠. 무국적 고려인에 대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이야기했던 기사였어요. 국내 파트는 예은쌤이 쓰신 글이 1위를 차지했네요. 축하드립니다. 이 글에 대해서 더 하고 싶은 말씀이 참 많을 것 같아요. 비하인드나 덧붙이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네, 그렇죠. 이 판결이 국내 법원에서 처음으로 트랜스젠더가 이제 본국에서 받았던 박해를 난민 사유로 인정했던 판례였어요. 그래서 저도 이게 가져올 영향력이나 의미가 되게 크다고 생각하면서 썼던 기사였는데 독자님들도 그렇게 생각해 주셨던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런 성소수자 난민을 주제로 썼던 기사가 디스플레이스드에서도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성소수자 난민이라는 존재는 성소수자로서 또 난민으로서 이렇게 두 정체성이 교차되면서 더 큰 차별이나 위험에 노출되기 쉬운 존재잖아요. 그래서 이런 교차성에 대한 이야기를 기사에서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진 않았지만 독자님들이 좀 읽으면서 그런 고민을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다 생각하면서 썼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지인쌤이 쓰신 그 31호 사회통합 프로그램 글도 순위권에 있어요. 네, 사회통합 프로그램 저 글 쓸 때도 기억이 많이 나는데 다른 글들을 쓸 때는 보통 인터넷에서 정보를 모아서 좀 일방적으로 제가 수집을 해가지고 쓰는 방식이었다면 저 때는 제가 알고 싶은 정보들이 많은 글이었어가지고 해당 부처에 전화해서 정보를 좀 물어보기도 하고 또 부처에서 발행했던 보고서를 제가 직접 좀 발췌를 부분 하면서 좀 능동적으로 글을 쓰는 게 재밌었던 그런 원고였어요. 네, 그리고 한 표차로 탑4에 들어가지 못한 지문미도 있어요. 법무부가 난민 지침을 공개하라고 내린 판결에 관한 기사였죠. 네, 법무부 난민 지침 저 판결 같은 경우는 난민 지침이라는 게 난민분들 입장에서 또 많은 국민이나 외국인들 입장에서도 다 알 권리이기도 하고 또 난민의 체류, 전반적인 삶 이런 모든 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저희 디스플레이스드에서도 꾸준히 계속 업데이트 되는 대로 독자분들께 전달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네, 다음은 연구 파트입니다. 연구 파트의 주요 기사 탑4로도 다양한 주제가 선정되었습니다. 디스플레이스드 독자층의 학자분들이 꽤 계시는데요. 연구 분야에 대한 관심이 반영된 결과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가장 많은 표를 얻었던 기사는 34호 난민 자격 인정 현황 및 국내 적용 방안 탐색 연구였습니다. 그리고 난민 유입과 수용국의 경제 성장 간 상관관계, 난민의 노동권을 다루었던 29호가 두 번째로 표를 많이 얻었어요. 과테말라 난민과 귀환민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로서 지역적, 국가적, 초국가적 맥락에서 여성의 정치 의식과 인파워먼트를 소개했던 35호가 3위를 차지했습니다. 24호와 28호에서는 맵에서 진행 중인 연구인 따옴표와 이음표를 소개해드렸었는데요. 코로나19와 난민의 이야기를 담은 연구에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면서 4위를 기록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35호 여성의 인파워먼트를 다룬 연구를 흥미롭게 읽었는데요. 기사를 쓰신 소윤쌤께 질문 드리고 싶었어요. 어떤 기사였는지 또 기사를 작성하시면서 어떠셨는지 궁금해요. 사실 이때 어떤 연구 논문을 소개할지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과테말라 여성 난민 단체에 대한 글은 수업에서 읽었던 논문의 참고 문헌에서 발견한 논문이었어요. 최신 논문은 아니었지만 생각보다 난민과 여성의 교차성이 다루어진 연구가 잘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여성의 주체성과 초국가성을 주목한 글을 소개하고 싶었고요. 네, 관련된 논문을 더 찾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야심차게 기획한 31호에서 33호 이주구금 제도 토파보기 기사가 탑4에 들지 못해서 아쉬웠어요. 기사 3개로 표가 분산되어서 이렇게 투표 결과가 나온 거 아닌가 싶은데요. 지몬미로 선정되신 3편의 기사를 작성해주신 주연쌤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기사를 작성하시면서 어떤 것을 느꼈는지 공유해주세요. 네, 저는 연재 기사를 준비하기 위해 심포지엄에 다녀온 것이 기억에 남는데요. 처음이었던 경험이었기도 했고 또 정말 흥미로운 경험이었습니다. 저도 기사를 작성하기 전에는 이주구금이라는 단어조차 생소했는데요. 국내 그리고 해외 연구자분들, 법률가분들, 또 행정을 집행하는 분들의 다양한 관점에서 관련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좀 시야가 넓어지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현재의 이주구금 제도뿐만 아니라 구금을 넘어서는 대안에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문화 토파보기 파트에서 주요 기사 탑4를 살펴보겠습니다. 문화 파트에서는 영화제, 전시회, 책, 그리고 다큐멘터리까지 다양한 행사와 매체를 다룬 기사들이 골고루 순위를 차지했는데요. 가장 많은 표를 얻었던 기사는 여기 보인 우리 멤버들이 처음으로 같이 만든 호였죠. 26호에 실렸던 제7회 난민 영화제였습니다. 그리고 바스티안 베르베너의 책 혐오 없는 삶이 두 번째로 표를 많이 얻었고요. 제주 포드뮤지엄에서 열리고 있는 기획 전시를 소개했던 이야기가 공동으로 2위를 차지했습니다. 이 30호 기사를 쓰셨던 분이 우리 주연쌤인데요. 어떤 기사였는지 기사 작성하시면서 어떠셨는지 궁금해요. 네, 제주에서 열린 그러나 우리가 사랑으로라는 전시는 취재원 한 분이 다녀오셨었는데요.
저는 아직 다녀오지를 못해가지고 내비 전시에 참여한 이동하는 사람들, 디파처 보드, 주소 터널이 가장 기대돼요. 또 구독자 인터뷰 투표로 1편을 제가 찾아갔었는데 그때 배웠던 연구자이신 여문옥 선생님이 전시회 티켓까지 선물해 주셔가지고 이번 겨울에 다녀오려고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많은 표를 얻었던 기사는 31호에서 11번째 거래라는 제목의 동화책을 소개한 예은쌤의 기사였어요. 어렵게 한 표 차로 탑4에 들지 못한 35호 기사도 예은쌤이 쓰셨던 기사인데요. 리빙 언 도큐먼티드라는 넷플릭스 다큐멘터리를 다뤄주셨죠. 이 기사가 지몬미에 선정되었는데요. 예은쌤은 어떠셨나요? 제 개인적으로 이 기사를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한 이유는 이게 좀 유난히 작성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던 기사였어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그 다큐멘터리를 시청해야 되니까 그렇기도 하고, 이 다큐가 2018년 그 트럼프 정부 시절에 있었던 반이민 정책의 영향 때문에 미국에서 강제 추방될 위기 속에서 살아가야 했던 미등록 이주민자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다큐를 좀 더 잘 이해하고 소개하려면 미국의 이민 정책에 대한 이해가 더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그 트럼프 정부 시절에 난민과 이주민들한테 행해졌던 여러 가지 비인도적인 정책들에 대한 소칭을 좀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지금 다큐멘터리가 제작됐던 그때에 비하면 지금은 바이든 정부에 들어서 아주 노골적인 탄압이나 차별은 좀 줄어들었다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큐멘터리가 보여주는 여러 상황들이나 메시지가 지금도 여전히 의미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좀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한 국가의 이민 정책이 바뀔 때 그게 미등록 이주민자들의 삶에 구체적으로 어떻게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볼 수 있기도 하고, 그 지면이 부족해서 자세하게 씻지는 못했는데 지금도 여전히 미국에서 그 난민의 권리 보장이 좀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좀 간단히 소개했던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디스플레이스드 독자님들과 맵 활동가들의 손으로 직접 뽑은 2022년 주요 이슈들, 그리고 여러 가지 비하인드 스토리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올 한해 디스플레이스드와 함께 해주신 독자님들께 정말 감사드리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새해에도 난민과 이주민 이슈에 꾸준히 시선을 두고 저희 뉴스레터와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